제1장 완벽한 가면. 정은이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식칼을 천천히 닦아냈다. 40년간 같은 중학교 가사 지원실에서 일하며 익힌 정교함으로 칼날의 물기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칼날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여보 뭐해? 거실에서 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소리에 묻혀 대충 던진 말이었다. 관심 없는 목소리. 40년 동안 들어온 그 똑같은 의무적인 질문. 설거지요. 은희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았다. 연습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다. 칼을 칼꽂이에 꽂으며 그녀는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4세. 둥근 어깨에 약간 구부정한 등 염색하지 않은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모습. 남편이 좋아하는 순종적이고 말없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창문 속 그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숙한 곳에 40년간 차곡차곡 쌓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증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갈망이었다. 은희야, 맥주 좀.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명령조였다.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부탁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네.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차가운 캔을 만지며 잠시 상상했다. 이 캔으로 그의 머리를 치면 어떨까? 아니면 맥주에 무언가를 탔다면? 아직 때가 아니야. 거실로 걸어가면서 은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결혼식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순진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만 미소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늦었네. 민수는 맥주를 받아들며 투덜거렸다. 고마워하는 표정조차 없었다. 그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다. 50대 후반의 남자는 배가 나왔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지만 여전히 이 집의 왕인 양 행동했다. 저녁은 뭐 했어? 김치찌개요.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 냉장고에 있던 걸로 했어요. 민수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좀 신경 써서 해. 매일 똑같은 것만 해놓고.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계산했다. 저 자리에서 부엌까지는 12걸음. 칼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30초. 그가 TV에서 시선을 떼기까지는 최소 5분. 차마 조금만 더. 대학생 된 애들이 집에도 안 오고. 민수가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은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녀는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가장 아래쪽 행주들 밑에 감춰둔 작은 노트북이 있었다. 화면을 켰다. 바탕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숨겨진 폴더 안에는 4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민수의 거짓말들, 외도의 증거들, 회사에서의 부정행위들. 그리고 복수 계획. 1단계 경제적 파괴 마이너스 진행률 60%. 2단계 사회적 매장 마이너스 진행률 30%.
3단계 심리적 붕괴 마이너스 진행률 0%. 최종 단계 완전한 파멸 마이너스 대기 중. 그녀는 키보드를 조용히 두드렸다. 내일 보낼 익명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민수가 3년 전에 저지른 횡령 사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겠지만 은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40년 동안 무시받으며 살아온 여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는 모든 걸 볼 수 있다. 은희야.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화장지 떨어져가. 알겠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가면을 썼다. 순종적이고 말없고 무해한 아내의 얼굴. 곧 끝날 거야. 모든 게. 하지만 진짜로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제2장 파멸의 서막. 오전 9시 30분. 은희는 동네 우체국에 서 있었다. 손에는 깔끔하게 타이핑된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받는 사람 대한건설 김영철 상무. 보내는 사람 익명. 등기로 보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우체국 직원은 무심코 도장을 찍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방금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폭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편지 안에는 민수가 3년 전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골프 접대비를 처리한 영수증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총 1,200만 원.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1단계 완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낼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부장님. 저는 정민수 씨 지인입니다. 부장님께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3년 전 그분이 맡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정우는 민수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였다. 곧 투자를 철회할 것이다. 오후 2시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은희는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며 물었다.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김 상무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3년 전 일을 누가 고발했다는 둥. 은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뜨개질 바늘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냐, 별거 아니야. 그냥 복잡한 일이야. 민수는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다. 은희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런데 이정훈 부장은 뭐래요? 투자 건은 잘 되고 있고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것도 좀 이상해.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 투자를 재검토해야겠다는 둥. 계획대로군. 어머, 그럼 큰일이네요. 은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40년간 연습해온 완벽한 연기였다.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해결할 거야. 민수는 억지로 당당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술을 마셨다. 평소보다 많이. 은희야, 혹시 최근에 누가 우리 집 주변에서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없어?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그는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한꺼번에 꼬이고 있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누가 당신을 해칠 이유가 있겠어요? 당신이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없어. 없지. 민수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다. 밤 11시 민수가 잠든 후 은희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부엌에 노트북을 켜고 다음 단계를 확인했다. 내일은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은행 지점장인 박성호에게 편지를 보낼 차례였다. 민수가 지난달 신청한 대출 관련해서 그의 재정 상태와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를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새로 구매한 선불폰을 꺼냈다. 추적이 불가능한 번호였다. 문자를 작성했다. 박성호 지점장님께 정민수 씨의 대출건과 관련하여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현재 재정 상황이 신청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오후 11시 47분에 걸려온 전화. 누가 이 시간에? 여보세요? 정은희 씨인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젊고 차가웠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지들, 문자들,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선불폰까지요. 정민수 씨를 파괴하려는 계획 말입니다. 은희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창문은 모두 커튼이 쳐져 있었다. 누구세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의 취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분의 사업이 망하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원하는 게 뭡니까?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오후 3시 당신이 다니던 학교 뒤 카페에서. 두레박 카페 말이에요. 그 카페는 은희가 가끔 혼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 만약 안 오면? 그럼 내일 아침에 정민수 씨가 아주 흥미로운 편지를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인 편지 말이죠. 전화가 끊어졌다. 은희는 선불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보았다. 마침내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제3장 게임의 규칙. 다음날 오후 2시 50분. 은희는 두레박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녀가 자주 찾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이곳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은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소영입니다. 어떻게 일단 앉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겠습니다. 소영은 웨이터를 불렀다. 2잔이요. 은희는 소영을 관찰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마치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 같았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어깨는 의외로 넓었다.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았다. 사립 탐정이에요. 소영이 명함을 내밀었다. 김소영 종합조사사무소. 누가 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당신 남편이요. 소영이 웃었다. 바람 피는 줄 알고 의뢰했거든요. 요즘 늦게 외출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행동이 수상하다면서.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훨씬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소영이 태블릿을 꺼냈다.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는 은희가 어제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왔다. CCTV 화면이었다. 그리고 이건 다음 화면은 은희가 선불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었다. 어젯밤 11시 35분 부엌에서요.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집을 감시했습니까? 아니요. 당신을 미행한 거죠. 3주 동안. 소영이 화면을 넘겼다. 우체국, 전자상가, 문구점. 꽤 바쁘게 돌아다니시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게 익명이에요. 편지, 문자, 전화. 은희는 침묵했다. 정민수 씨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간 날 당신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정훈 부장에게 문자가 간 시각에 당신은 그 선불폰을 사용했고요. 소영이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우연일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은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충분히요. 소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저도 정민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3년 전 저는 정민수가 다니던 대한건설에서 일했어요.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죠. 소영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때 정민수가 저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은희는 눈을 크게 떴다. 손 올리고 술 마시자고 하고 회식 때마다 옆에 앉으라고 하고. 소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참다 회사에 신고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해고했어요. 회사 분위기 해친다면서. 소영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이후로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탐정 일을 배웠어요. 복수를 위해서요? 맞아요. 복수를 위해서. 소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보다 더 치밀하고 끈기 있게 복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당신. 은희는 커피컵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동업이요. 동업? 당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치밀해도 전문적인 도구나 정보는 없잖아요. 소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저는 있어요. 사람들을 미행하는 법, 증거를 수집하는 법,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
대신 뭘 원하시겠어요? 제가 정민수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하면 달라요. 아내가 남편을 해치려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다. 서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정민수의 완전한 신상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숨겨진 계좌, 부정행위 증거들,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 소영이 파일을 넘겼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는 정민수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나왔다. 2년 전 사진이었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최미영. 정민수가 2년 동안 만났던 여자예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소영이 윙크했다. 만약 이 사진들이 당신에게 익명으로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은희는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 대신 제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소영이 진지해졌다. 마지막에 정민수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건 제가 하고 싶어요. 누가 왜 그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때 저도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은희는 소영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 복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위험한 결의. 좋습니다. 은희가 말했다. 함께 하죠. 소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드려요, 파트너. 두 여자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페 밖에서 정민수가 지나가는 것을 은희가 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소영이 따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은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확신만 있을 뿐이었다. 제사장 두 번째 플레이어. 그날 저녁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같은 부엌, 같은 식탁, 같은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생겼다. 늦었네.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은희는 국그릇을 놓으며 물었다. 박성호가 대출을 거절했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안 된다는 거야. 은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민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영의 작품이었다. 오후에 박성호에게 정민수의 횡령 의혹을 담은 익명 제보를 전달한 것이다. 그럼 다른 은행은 어때요? 그것도 이상해. 어디를 가도 비슷한 반응이야. 마치 내 정보가 이미. 민수는 말을 멈췄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우체국 기사네. 문을 열자 기사가 서 있었다. 정민수 씨 맞으시죠? 등기입니다. 민수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뭐지 이거?
은희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민수를 관찰했다. 소영이 예고했던 그 봉투였다. 민수가 봉투를 뜯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와 최미영이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 앞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차 안에서. 이게 뭐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희는 뒤돌아서 사진들을 보았다. 연기가 아닌 진짜 충격이었다. 사진들은 생각보다 더 적나라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진짜 떨림이었다. 이건 오해야. 민수는 황급히 사진들을 주워 담았다. 옛날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2년 전 사진이네요. 은희는 사진 뒷면의 날짜를 보며 말했다.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일 전날이군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동료야. 그냥 업무상. 호텔에서 업무를 보셨나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 순간 또다시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수가 받았다. 정민수 씨죠? 저는 주간 매거진 스포트라이트 기자 이민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최미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은희가 다가갔다. 누군가 당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3년 전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진들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기자였다. 그리고 또 울렸다. 전화기 빼요. 민수가 소리쳤다. 은희는 전화선을 뽑으며 속으로 계산했다. 소영이 말했던 대로였다. 언론에 제보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었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든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은희는 민수 옆에 앉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봐야. 뭘 신고해? 나쁜 짓 한 거 들키는 건데. 민수는 머리를 감출다. 나쁜 짓이 뭐예요? 정확히 뭘 했길래? 됐어. 묻지 마. 민수가 소리쳤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그의 뒤척임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선불폰으로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성공.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음. 답장이 바로 왔다. 2단계 준비 완료. 내일부터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 유포 시작. 그리고 특별 선물도 준비했음. 특별 선물. 최미영을 직접 만나게 해줄 거임. 그녀도 정민수를 싫어하거든. 차인 여자의 복수심 절대 무시하면 안 됨. 은희는 놀랐다. 최미영이 협조한다고요? 돈 몇 푼 주고 설득했음. 그녀가 정민수에게 전화해서 합의금을 요구할 예정. 불륜 사실을
그가 회사에서 가장 바쁠 때 은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다. 거실에서 민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악몽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직 악몽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보. 은희가 속삭였다. 그녀는 부엌 서랍에서 칼을 하나 꺼냈다. 나를 확인해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제5장 사냥의 시작. 다음 날 오후 3시 민수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최미영이었다. 오랜만이네요, 민수지. 미영아, 너 왜 전화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택배 받으셨어요? 우리 사진들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참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더라고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동료들은 듣지 못하고 있었다. 너가 보낸 거야? 저 혼자는 아니고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당신을 아주 잘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미영이 웃었다. 합의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 너 미쳤어? 안 주실 거예요? 그럼 내일 신문에 더 재미있는 기사가 날 거예요. 유명 건설회사 부장의 이중생활 같은 제목으로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미영아, 제발. 오늘 밤 10시 청담동 라스트 바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은희는 9시까지 기다렸다가 소영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스트 바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정민수 방금 들어갔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더라고요. 최미영은요?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녹음기도 준비했고요. 30분 후 민수가 바에서 나왔다. 비틀거렸다.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은희가 물었다. 최미영이 그에게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소영이 잠시 멈췄다. 그가 울더라고요. 울었다고요? 네. 40대 남자가 바에서 펑펑 울었어요. 보기 딱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은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희야. 민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미영이가 돈을 달라는 거야.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2억이야, 2억. 2억? 우리가 어디서 2억을? 은희는 충격받은 척했다.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가 흐느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대출도 안 되고. 은희는 민수 옆에 앉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동정심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다. 여보, 이 모든 일이.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의도적으로? 편지, 사진, 전화, 대출 거절. 너무 타이밍이 절묘해요. 마치 누군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이 누가? 민수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어? 은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40년 동안 무시받고 살았던 자신을 떠올렸다. 글쎄요. 전혀 모르겠네요. 그날 밤 민수는 악몽에 시달렸다. 은희는 옆에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절반 왔구나. 제육장 진실의 순간. 2주가 지났다.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술을 마셨고 회사에서는 왕따가 되었다. 소영이 흘린 소문들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희는 저녁을 차리며 물었다. 사표를 내라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다. 횡령 의혹 때문에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어머,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누가?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은희와 민수가 모두 돌아보았다.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다. 실례합니다. 김소영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민수가 일어섰다. 김소영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3년 전 대한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영이. 너. 네, 맞아요. 당신이 성추행하고 해고시킨 그 김소영이에요. 은희는 연기라도 하듯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앉으세요, 정은희 씨. 소영이 은희를 보며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대며 뒷걸음질 쳤다. 너가 한 거야? 이 모든 걸? 저 혼자는 아니에요. 소영이 은희를 가리켰다. 이분과 함께 했어요. 민수는 은희를 봤다. 무슨 소리야? 은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40년 동안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질 시간이었다. 여보. 은희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이상 온순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은희야, 무슨.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은희가 한 걸음 다가갔다. 매일 뭐해? 저녁 뭐야? 맥주 가져와. 그게 다였죠.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횡령 편지, 대출 거절, 불륜 사진, 최미영의 협박. 은희가 하나씩 세어갔다. 모두 제가 했어요. 소영 씨와 함께. 미쳤어. 민수가 소리쳤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떻게. 40년? 은희가 웃었다.
40년 동안 당신은 저와 함께 산 게 아니라 저를 부려먹은 거예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었다. 은행 계좌 잔고였다. 민수 명의의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민수가 중얼거렸다. 당신 도장이요? 40년 동안 관리한 건 저예요. 은희가 말했다. 비밀번호도 카드 정보도 모두 알고 있었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돈을 어디에? 걱정 마세요. 좋은 곳에 기부했어요. 소영이 대답했다. 성추행 피해자 지원센터예요. 당신 이름으로. 이제 남은 건 집뿐이네요. 은희가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다. 어제 매매 계약했어요. 역시 당신 도장으로.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너희들 다 미쳤어.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칼을 집으려고 했다. 하지만 칼꽂이는 비어 있었다. 이것도 찾으세요. 은희가 부엌 칼을 들고 나타났다. 40년 동안 이 칼로 당신 밥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다른 용도로 써야겠네요. 민수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는 깨달았다. 너 날 죽이려고. 아니요. 은희가 미소 지었다.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살고 싶지 않게 만들 뿐이에요. 그 순간 민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어머,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은희는 칼을 내려놓고 119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남편이 심장마비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민수는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소영은 조용히 뒷정리를 시작했다. 에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은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레박이라는 이름 그대로 소영과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인수한 것이었다.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54세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다. 40년간 억눌러 왔던 능력들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김소영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되세요? 소영은 카운터에 기대며 웃었다. 덕분에요. 은희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남편은 어때요? 여전해요. 기억도 안 돌아오고 집에서 TV만 보고. 은희가 잠시 멈췄다. 가끔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게 더 효과적인 벌일 수도 있어요. 은희는 컵에 커피를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후회해요. 후회라기보다는. 은희가 소영을 보았다. 이상하게 평온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새로운 손님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은희와 소영이 눈을 마주쳤다. 어떤 소문요? 은희가 물었다. 사장님이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계신다고.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준비 중 팻말을 문에 걸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여성은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혜진이라고 해요. 결혼한 지 15년 되었는데 남편이 당신을 무시하나요? 은희가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저는 그냥 가정부 같아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아무도 저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소영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더 심한 것도 있나요? 외도라든지 경제적 착취라든지. 외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맘대로 써버리고. 은희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은희가 말했다. 정말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소영이 경고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고 싶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은희는 카운터에서 새 노트를 가져왔다. 첫 페이지에 이혜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다. 우선 남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외도 증거, 재정 상황, 약점들. 은희가 펜을 건네 주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사장님은? 40년. 은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빠를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그날 저녁 은희는 혜진을 배웅한 후 소영과 함께 카페 정리를 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분이네요. 소영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은희가 카운터를 닦으며 대답했다. 이상하게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복수 컨설턴트? 아니요. 새로운 시작 도우미. 은희가 창밖을 바라봤다.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편의점에 들렀다. 민수가 좋아하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였다. 이상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자유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야, 늦었네. 걱정했어. 미안해요. 손님이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 민수가 우유를 받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내가 많이 미안해. 은희는 그를 바라봤다. 기억을 잃은 이 남자는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가 40년 동안 원했던 남편의 모습에 가까웠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은희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었다.